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안보 교육을 받았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죠.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일정 중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알링턴 묘지 참배와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6.25 전쟁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맞서 싸운 전쟁 영웅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이었습니다. 알링턴 묘지에는 역시나 6.25 전쟁에서 피땀을 흘린 미군 용사들이 대거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참배를 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이 전쟁 영웅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 이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이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해서 그 전쟁 영웅에게 한쪽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경의를 표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그 영웅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무슨 동맹이냐? 6.25 전쟁에 미군의 젊은이 수만 명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으면서 다른 나라가 아니죠. 바로 북한과 중국, 중공군을 상대로 맞서 싸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낸 그 동맹이다, 혈맹이다 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게끔, 부정할 수 없게 인식시킨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초로 다른 나라의 정상이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미국 측에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중공군을 물리쳤다는 그 업적으로 훈장을 받는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경의를 표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친중 노선으로 이 한미동맹이나 여러가지 이 태평양의 이 안보 상황, 또 미중 패권 구도에서의 이 전략적 판단 실패 등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6.25 때문에라도 미국과 피를 나눈 혈맹, 가치 동맹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시진핑 주석이 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한미 양 정상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합의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44조 원의 투자와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군인들 백신 55만 명분 받아온 것, 이런 것에 주목을 합니다만, 이 회담문 안에 대만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양안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로도 아주 민감하게 경기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담도 아닌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의 평화를 위한다는 대목이 언급됐다는 건 아마도 미국 측의 매우 강력한 의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 등을 통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를 빌미로 해서 중국과 기술 경쟁에 나섰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 같은 이 미중 패권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미국 주도의 이 반중국 대중전선에 합류하게끔 만든 게 아주 의미 있는 회담이었던 것이겠죠. 또 쿼드의 중요성, 지금 이 태평양을 구도로 놓고 바라봤을 때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호주, 일본이 합세한 그 쿼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쿼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나름대로 대접을 해주면서도 명확하게 중국과 맞서 싸워야 된다, 미국의 세력권 아래에서 중국과 붙어야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동안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중국에게 잘 보이려 했던, 중국몽이 어떻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친중 인사들, 친북 인사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참교육을 내린 그러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링턴 묘지 참배는 그렇다 치고 이 중공군과 맞서 싸운 전쟁 영웅에게 명예훈장을 내린 그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참석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미국의 제안이었겠습니까? 분명 미국의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만 문제를 넣는 것,
쿼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 반도체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 모두 다 미국의 제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외교적으로 미국과 척을 지진 않지만 항상 실리적인 부분에서 중국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중국과 뭘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지켜보던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꽉 해줬다. 갈팡질팡하는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예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겠죠. 뒷덜미를 확 잡아채서 다시 원위치를 시켰다. 그러한 참교육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중국에서 황구시보를 비롯한 관영 매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벌써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과거의 미러, 냉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러시아, 소련의 냉전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경제전쟁, 안보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주권의 기반이 되는 안보가 튼튼하게 확립이 되면서 그 강한 안보 위에서 경제나 수출 등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가 흔들리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경제, 수출, 기술 개발, 인적 자원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잘해도 모래 위에 세운 언제고 허물어질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그런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강력한 의지로 중국이 싫어할 만한, 그리고 친중 노선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이제 전대협이나 한총련 출신의 운동권 청와대 참모들도 아주 싫어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와 합의문을 미국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끌어당긴 그러한 한미 정상회담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지금 군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55만 명분 수급, 물론 안 가져온 것보단 낫습니다만 상당히 초라한 성과입니다. 제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액수만 44조입니다. 네, 44조요. 삼성이 20조 정도, LG도 15조 정도를 투자하면서 SK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반도체나 여러가지 공장 설비, 또 실리콘밸리의 AI 산업 등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 44조 원의 투자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삼성 관계자 일어나라, LG 관계자 일어나게 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에 44조 투자를 내주고 일자리가 몇만 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44조를 투자하고 받아온 백신이 55만 명분이라면 이걸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우스갯소리로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 백신 한 명분당 거의 8천만 원을 쓴 겁니다. 1억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쓴 거죠. 44조로 55만 명이 아니라 적어도 44조 정도를 직접 투자하는 화끈한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참교육 당하면서 중국과 확실히 거리를 두는 대만 문제도 언급하고 쿼드 문제도 언급을 했으면 550만 명분의 화이자 정도는 받아왔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회담, 제대로 된 외교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긍정적인 사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었다는 것인데, 그 역시 제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뒷덜미를 잡고 끌어챈 그러한 기색이 상당히 역력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긴 것과 무관하게, 안긴 것과 별개로 사실상 우리 손에 쥔 결과물은 이 55만 명분의 백신이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인들이 이렇게 백신을 접종 다 하게 되면 그동안 가진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한미 연합훈련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점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군인들에게 55만 명분 백신을 다 마치고 이제는 댈 핑계 없으니, 코로나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다시 실시해야겠죠.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싫어하겠죠. 아마 미국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계산해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공급을, 백신 수급을 약속해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팩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교육을 철저히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국군과 맞서 싸운 전쟁 영웅 앞에 선 그 모습,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해야 할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할 중국과 북한을 떠올리니 참 미국이 이 이벤트 기획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탁현민처럼 눈속임, 저질 일회용 쇼가 아니라 아주 굵직굵직한 의미를 담아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바로 그 명예훈장 수여식이었습니다. 우리가 44조나 투자를 하면서 건네받은 55만 명분의 백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지만, 결과이지만 그로 인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미동맹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그러한 강제력을 발휘한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유를 떠나서 이 회담을 계기로 인해서 그동안의 친중 노선에 이 싹이 끊기고 다시금 이 정권 교체를 앞둔 이 시기에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위주로 이 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재조립해 나가는 그러한 노선이 설정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와서 다시 한번 중국에게 선을 대면서 우리가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바이든 대통령이 억지로 막 행사에도 가게 하고 막 대만이나 쿼드 문제도 넣자고 하고 억지를 부려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중국에게 또다시 러브콜을 보내면서 고개를 숙이는 호구 같은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이 회담을 근거로 이 미중 패권 구도 이 경쟁 속에서 확실하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갈지 두고 보면서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는 팩트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